자, 19번부터 22번 문제 풀게요.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주 얘들아, 요런 거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 그쵸?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잘 없었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었어요. 19번의 답은? 아이고, 이거 안 썼네. 답은 5번이죠. 5번.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5번에서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의 한계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계가 나온 거는 한 개밖에 없었어. 뭐였냐? 통화정책의 한계. 그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밑에 볼게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봐봐. 우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면 화폐가치가 어떻게 된다 써있어. 이거 너무 쉬워. 봐봐. 기준금리를 올리잖아. 중앙은행이.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올린다는 거는요. 이자가 올라가면 적금 많이 할 거잖아.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시중에 있는 그 화폐가 은행으로 많이 들어가겠잖아. 그치? 올리면. 유동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 감소할 수밖에 없지. 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올리면 감소, 내리면 증가. 그치? 1, 2, 5번 중에 고르면 되네? 근데 만약에 1, 2번 먼저 볼게. 내렸을 때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에서 금리가 낮아.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돈 안 주잖아. 밖에 돈이 많다고. 그럼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다 여기도 나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유동성이 많아서 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화폐의 가치. 우리 이거 안 봐도 이거 풀 수 있다? 화폐의 가치 어떻게 돼? 하락. 왜? 돈이 많으니까. 그쵸? 여기도 근데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 볼게.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증가하죠. 여기 다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어디 나오냐면 유동성이 넘쳐난다. 여기다 넘쳐난다. 그쵸?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유동성이 감소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아니지? 또 표현한다. 그치? 넘쳐날 경우에는 떨어진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답은 1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밑에 이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쉬웠어. 왜?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앞에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였냐?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안 돌아가. 우리 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돈을 어떻게 한다? 유동성을, 화폐의 유동성을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고. 풀어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게 뭐라? 유동성의 함정이라. 그치? 여기 나와 있잖아. 충분히 공급되더라고 연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똑같아. 1번 고르시면 되고요. 22번 볼게. 빅스텝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리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없다고 얘기하지 마. 언제 신문에서 나와. 이런 거 많이 나와 얘들아. 금융 쪽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시면 좋아요. 금융당국 오늘 빅스텝을 당연했대요. 그게 뭐냐면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한대. 봐봐. 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 그럼 화폐를 은행에 넣겠지. 그럼 얘의 유동성은 어떻게 돼? 유동성이 왜냐면 낮아져. 왜냐면 돈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경기 활발하게 이제 돈이 별로 지금 여기 세상에 있는 돈이 없으니까 별로 활발하게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 그냥 그 정도로도 풀 수 있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봐봐.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아끼잖아. 안 쓴단 말이야.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22번에 2번. 얘들아. 여기 문학 부분 나오면은 항상 이걸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문학 봤을 때 바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 문학 국어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뒤에 봐봐. 26번처럼 이 우리 지금 나온 실린 요 문학 작품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주는 요런 문항이 나온단 말이야. 26번 같은. 그래서 26번 같은 거 여기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 가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나 보고 있으면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번 다시 돌아가서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이해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봐봐. 고공답주 인가. 여기 가에 나오는 이거는 이 시는 고공, 종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해요. 네. 너무, 그치? 좋아, 좋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럼 보면,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여기 상전이 나오는데 그게 왕이구나. 종이 나오는데 그건 신하구나. 오케이.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한 신하들을 비판하고 비판적이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에서는 약간 빗대어서 말을 하면서, 그치? 상전과 종으로 왕과 신하를 빗대어서 말을 하면서 신하 비판하고 책임 강조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 내용도 표시 같이 읽으면 더 쉽고요. 밑에 거는 어떤 거였냐면 돌탑과 잔돌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뭐였어? 잔돌이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아도 돌탑 쌓을 때 잔돌이 꼭 필요하다. 그치? 없으면 돌탑의 수평이 무너질 수 있다. 잔돌이로 찌끔찌끔한 돌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큰 돌탑을 이렇게 쌓는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쓰는 이런 인식을 인간 세계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도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막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 내용 자체는 읽는데 어려움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23번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 봐봐. 일단 그리움 없겠지. 냉소적 수능 없는 것 같아. 자연세계? 모르겠어. 근데 없는 것 같지 않아? 나만 그런가?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 보세요. 4번. 현실이나 세상의 통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맞죠? 왜냐하면 23번에 가시에서는 이제 이 통찰이라는 게 우리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한다, 잘 알아둔다 그런 거잖아. 통찰한 내용을 무슨 이 상전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 그지? 세상에 대해 통찰한 거, 이런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4번이 제일 맞겠죠. 24번 보세요.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자, 답은 4번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찾기가 너무 쉽잖아. 유사한 문장 구조 뭐야? 이거 그냥 그치? 얘들아,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야. 뭐뭐거든 뭐뭐고, 뭐뭐거든 뭐뭐고, 뭐뭐거든 무슨 사람도 있고 무슨 사람도 있고 무슨 사람도 있다.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게 맞죠? 답은 24번에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5번.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뭐 자연과 대비하는 인간의 유연성, 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얘기하긴 했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뭐야, 기억, 리을이겠죠.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해. 잔돌 같은 사람, 그죠? 됐어. 26번 보세요. 이거 우리 아까 읽은 거다, 그죠?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세요. 우리 댁 살림이 예로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많단 말에 일국이 소문이 났는데 라고 했어. 그러면 좀 봐봐.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서리법이죠. 정우가 듣고 있다면 제일 먼저 대답했을 서리법.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로부터 그랬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우리 정우가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다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잖아. 그치? 서리법은 그런 거였잖아.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서리법. 맞죠? 이것도 그냥 쉬워. 이것만 보면. 그쵸? 26번 끝.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전체는 구성요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봐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양성이죠.
다양성. 그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에는 새로운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죠. 자, 봐봐. 여기서 전체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양성도 나왔지만 구성 요소들은요.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뭐 요런 애도 있어. 그치? 그런데 이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고 다양성을 지닌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런 애들 다 필요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답은 4번인데 봐봐.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이게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 앞에서는 다양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 그치? 비판적인 이야기 나온 거지. 하지만 나에서는 서로 없고 앞혀서 여기 부분에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해가 아니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8번부터 33번 볼게요. 여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 22년도 풀었던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28번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여기 이름 나올 때 있지. 우리 학자들 나올 때. 당연히 얘네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 그랬죠? 공통점, 대조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각자 어떤 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하던지 어떻게 기억을 하던지 하면서 넘어가야 돼.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표시하면서 지나가도 좋고요. 자, 보세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해서 이거는 어렵지가 않았어. 왜? 이렇게 지금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더 이상 더 명확한 답이 어디에 있겠어. 그쵸? 답은 2번입니다. 29번. 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가의 내용은 여기서 우리 앞에 조금 분트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좀 나오고 프로이트가 요만큼 얘기한 게 나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자아, 초자와 뭐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 억압, 승화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답은 5번인데 프로이트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구분하였다라고 선지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부분을 봐보세요.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때 그 자아는 이를 해소하려고 방어기제를 사용한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거를 구분한 게 아니고 프로이트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정신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29번에 5번이고요. 30번 해볼게. 우리 헤르만 헤세가 막 여기 이런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불안감을 느꼈고 뭐 불안에서 벗어나면서 우울증을 겪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이트와 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답은 4번인데요. 보세요.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보았다. 이거는 앞에서 나와 있었죠.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는 이런 욕구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성인의 성인 질환이 어린 시절의 심리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이 우리 어린 시절의 불안이 어린 시절 막 이렇게 힘든 이 불안이 그 성인이 돼서 이렇게 이 우울증으로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에 거 보면 돼. 융만 보면 되겠네. 융은 우울증을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자아와 그림자 통합된 거 볼게. 자아와 그림자가 여기서 통합된다라는 것은 봐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균형을 이룬 거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뭐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울증이랑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쵸? 내면의 성숙이 우울증이다? 말이 안 되죠? 오케이.
31번. 요 분석에서 모두 동일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5번입니다.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이제 가에서 뭐 정신분석 이론 이런 데서는 자아가 뭐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서는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통합돼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식에 끊임없이 의식에 이제 끊임없이 그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나 모두 맞습니다. 3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 이것도 너무 쉬웠어. 봐봐. 기억.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 이거 왜 지워졌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얘들아, 바로 앞에 나와 있었잖아. 개별화라고 불렀다. 선생님은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을 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대.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의식을 통합하는 과정, 즉 요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개별화 과정 골라주면 땡. 이거 그냥 끝. 너무 쉬웠어요. 33번 제발 이런 거 틀리지 마 얘들아. 전환하다. 되풀이하다야? 뭐야 전환하다. 바꾼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뭐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그렇지만 이걸 몰라도 되풀이하다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혹시 오케이. 33번도 2번 해주면 됩니다. 자, 34번부터 37번 볼게요. 여기서 요거 소설은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이런 게 나왔으면 혹시 이런 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먼저 읽은 다음에 조금 어떤 이 시나 아니면 소설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의도를 조금 더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어. 그럼 여기 보면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창건이 형이 걸기대에서 애국학도로 확인은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국학도로 활약을 하다가 권력층에 편승을 했는데 그렇지만 권력층에 편승했지만 이용당하다가 몰락당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 창건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풍자 우리 알죠? 그리고 걸기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린 나를 통해서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이제 이 34번부터 볼게요. 그런 내용이구나.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우리 이제 소설을 볼 때 인칭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여기 지금 소설에서 나 등장하나요? 나 등장해요? 읽어봤죠? 나 등장해요. 그죠? 나 등장하네? 그러면 이거 몇 인칭이라고 할 수 있어? 1인칭이라고 할 수 있어. 그쵸? 그런데 1인칭에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 1인칭에 내 얘기하면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치? 아니면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잖아. 그런데 봐봐.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모의고사에서는 절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쉽게 안 된다고 했지. 자 보세요. 이야기의 내부 인물이 서술하고 있다. 이게 1인칭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자, 내부 인물이 중심 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라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중심 인물이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중심 인물? 창건이 형이잖아. 그치? 창건이 형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 창건이 형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맞네? 됐죠? 안 어려워요. 35번.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던데? 어머니는 창건이 형이 나는 창건이 형이 걸기대에서 혈서를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달해 들었다? 그게 아니죠. 뭐 여기 바로 나왔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창건이 형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봤다라고 했죠?
내가 본 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이윽고 밝혀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직접 본 내용이 나와 있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36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어. 기억이 뭐였지? 기억 어딨어? 기억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 이게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교표는 뭐였어? 그 창건이 형이 학력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 형이 그 교표를 위장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고등과 학생을 흉내내고 댕기란다 하면서 그 옷을 입으면서 교표를 딱 붙이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이래. 무슨 말이야? 너무 새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학력 위조한 게 그 들킬 것 같다. 그치? 그런 것처럼 너무 새 거이다. 너무 반짝인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37번. 여기 아까 읽었으니까 답은 5번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봐봐. 회중시계.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 얘기했죠. 회중시계는 전쟁 시기에 애국학도로서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 형의 고뇌를 상징하는군 이라고 했는데 봐봐 우리 창건이 형이 우리 애국학도로서 신념을 지키지 못했나요? 아니지. 창건이 형은 계속 열심히 다 했어. 그치? 그 열심히 했었어.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틀린 거지. 그치? 잘 지켰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 38번부터 42번 보겠습니다. 요거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보세요. 38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도 좀 쉬웠는데 왜냐하면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라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었었죠. 어디더라? 아 여기 있네.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나아간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39번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었는데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라고 했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아닌 것. 자, 명암비 어떻게 구한다고 했는지 여기 나와.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명암비를 구하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아예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 낼게. 너 힌트 줄 테니까 한번 이따가 맞춰봐. 이런 느낌이거든. 자, 봐봐. 명암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어딨어? 흰색을 표현할 때 흰색을 표현할 때 나타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휘도로 나눈 값이다. 이게 뭐라고? 명암비라고. 그쵸? 그러면 봐봐. 명암비가 높으려면은 얘가 높아야 돼. 얘가 높아야 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우리 간단한 산수할 수 있으면 돼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얘가 낮아지면 암실의 명암비가 높아진다? 말이 안 되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40번. 니은의 이유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어디나. 자,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게 왜였는지 찾아볼게요. 왜 그랬냐면 자, OLED는 사용하는 게 뭐라? 평광판을 사용한다. 왜? OLED에 적용된 평광판의 원리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 그림도 주면서. 그쵸? 근데 이 평광판은 뭐라고 했냐면 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그 중에 평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오는 선형 평광판만 남고 나머지들은 차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광판을 통과한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이랬지. 그러니까 OLED는 평광판에 쓰는데 평광판에 쓰면 빛의 세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원리 때문에.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자, 41번 보세요. 이것도 얘들아 만약에 이런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조금 이해 안 되면 이런 그림도 먼저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읽어본 바로 위에면 이런 평광판을 지나면 우리 이 선형 평광으로 바뀐다고 했고 그치? 위상 지연 필름을 지나면 여기 원형 평광으로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답이 3번인데 봐봐. 근데 이거 그림만 봐도 조금 풀 수 있긴 한데요.
비를 거친 빛은 뭐야? 원형평가는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 뭐야? 선형평가. 이것과 같은 형태의 평강이 아니잖아. 그림만 봐도. 답은 3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42번. A와 E를 바꿔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A와 E를 바꿔서 이거 얘들아 구현하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거 써놓으세요. 구현하다랑 고른다랑은 다른단 말이야. 다른 색을 고른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뭐 선택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가려내거나 여러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현하다라는 건 어떤 내용을 사실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내게 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겁니다. 알아두세요. 43번에서 45번입니다. 이거는 금방울전 나와 있었지? 내가 제목 먼저 보라 그랬어? 금방울전에 대한 작자미상 옛날 이야기다. 이거 넘어가면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죠? 그쵸? 여기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변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씨가 직접 가서 해룡을 불러서 깨웠다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4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 변씨가 이렇게 말했었잖아. 왜냐면 변씨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해룡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이제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런 한 가지 꾀를 생각해서 이제 해룡을 얘기를 한 건데 가군이 돌아가신 뒤 가군 뭐라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이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내 덕에 잘 살게 되면 어찌 기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기 구호동에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 땅이 있어. 우리 땅. 근데 거기 가서 네가 일을 하면 그 돈으로 니도 장가가고 그 덕에 우리도 좀 덕보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다만 너를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은 이 변씨가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됨. 왜? 나도 네 돈으로 조금 네가 거기서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나도 좀 잘 살고 너도 그 돈으로 장가 가면 되지 않겠니?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그래 너 한번 가볼래? 답은 4번이죠. 45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위기 그 집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 그치? 두 번째 위기도 있었죠. 두 번째 위기는 여기 뭐 뒤쪽에 나오는 어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의 두 번의 위기를 겪고서 이제 해룡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죽은 호랑이를 끌고. 그치?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 근데 변씨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위험한 데로 보냈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 있고 막 이런 데로 보냈기 때문에 얘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두 번 다. 첫 번째도 그랬지만. 그래서 왔을 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죽었을 거라고 기뻐했대. 얘 참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죠? 기뻐하고 있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서 급히 나가보니 해룡이 2마리 호랑이를 끌고 왔어. 그러면 굉장히 얘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놀랐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채 하면서 뭐 칭찬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해룡의 반응을 보는 거야. 그때 해룡은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감사한대. 그치?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이중성을 눈치대고 반발한다? 없었단 말이야. 답은 5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